파도처럼 밀려 들어온다고 하죠. 정말 딱 그랬어요.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사람이 끝없이 밀려 들어왔어요. 무서웠죠.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43년 전의 일이지요.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을 해설하고 있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서부터 5월 27일까지 있었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우리 민주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은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라면 대개 다 모르거든요. 국민 및 주인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고 이제 곧 민주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12.12 군사쿠데타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자기들이 다시 박정희를 계승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정권을 잡게 되죠. 1980년 5월 18일 날 영시를 기해서 제주도를 포함해서 모든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광주에 오게 되죠. 군대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의 역할은 첫째가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 시민들을 갖다가 때리고 잡아가고 그 다음에 죽이고 했던 이걸 보고 광주 시민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서 했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걸 찾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10일 동안 굉장히 많은 희생이 되었는데 약 165명이 돌아가시고 관련자가 한 5천 명이 되었던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5월 18일 날은 그래도 잠잠했었는데 5월 19일 날서부터는 계엄군은 굉장히 강력하게 광주 시민을 갖다가 잡아가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되죠. 저도 그 역사 현장에서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런 모습 보고 울분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영안실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응급환자실,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또 기독교 병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병원까지 옮기게 되었던 거죠. 5.18 당시에 제가 중환자실 수간호사였고요. 91년도에 현역원 간호팀장으로 가서 2011년에 퇴직을 했어요. 그때가 석가탄일로 기억돼요. 점심을 먹고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청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청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체류탄 터지는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기를 한 10분 지나서일까 20분 지나서일까 갑자기 응급실에 환자가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알았죠. 그것이 청성 소리였다는 것을. 저희들의 응급실 베드가 10베드 미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또 큰 부상자들은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병원, 또 기독병원 이렇게 보냈죠. 그때 교통정리를 좀 많이 했던 병원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도 별로 여유가 없었고 또 환자들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환자 치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정도였죠. 그때처럼 우리가 환자를 많이 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후송도 많이 하고 또 수술실은 수술실대로 뭐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가동되어 가고 있었죠. 여기는 몇 년도에
예, 여기는 1965년도에 저쪽에서 조그만 거 있다가 여기는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약 지하실 1층에 3층이었는데 지금은 더 위에를 올려갖고 4층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도에 종합병원이 됩니다. 그때 그래서 5.18 당시에는 종합병원은 4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광주에서는요. 첫째가 적시자병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학교 병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여기가 잘 안 돼갖고 1996년도에 이제 서남대학교 병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베드가 이렇게 전부 다 있는 베드 총동원해서 2층, 3층에 있는 입원실 베드라든지 그런 걸 갖고 와서 여기도 1층으로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거나 3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베드를 내려와 갖고 여기서 눕히고 베드도 모질랄 경우에는 저 시트애들 갖다 바닥에 깔아 갖고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던 이런 숭고한 정신이 깃든 곳이 바로 이 적시자 병원입니다. 이런 피나 그런 흔적은 아니지만 그때 1980년대 5월 달에 그때 있었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위급한 환자만 여기서 하고 대부분의 수술은 여기가 뭐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서 밑에 응급실에서 모든 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영안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못하거나 대기하는 사람들은 아까 복도에다 침대에다 눕히거나 또 침대도 모질랐기 때문에 바닥에다 놓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혈액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업팀, 또 혼혈실, 또 이제 여기가 혈액원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었었죠. 그때 간호사 2명, 조무사 1명, 또 그 사업팀 1명, 또 이제 총무팀 이렇게 해서 한 4-5명 정도 초창기에는 이제 그 혈액원이 독립운영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죠. 여기가 10,000원이니까 이제 그때 바로 운명하신 분들은 여기가 10,000원이면 바로 여기다가 관을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맞춰서 몇 줄을 이렇게 했죠. 계속 저 끝에까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쭉 놓고 시체를 거기다 넣고 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위에다 태극기 위에다 붙이고 그렇게 약식으로 이제 의식을 치룬 다음에 그때 이제 여기가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잖아요. 시체를 가지고 상무관에 다 집결을 했어요. 그래서 상무관으로 각 병원에서도 다 후송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 혹시라도 주먹밥 아세요? 광주에서는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 그쪽에서 주먹밥을 만들어줬어요. 물도 양동이에다 퍼서 주기도 하고 밥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사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밥 짓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위에 자세히 보면 데모하는 학생들 식사하는 곳이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광주 시민들은 연대를 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자분들은 생김치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차량들이 이렇게 다니면 휘발유들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광목 같은 게 필요가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신을 싸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표차를 하나 만들거나 상중이나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나눠주거나 성금을 모으더라도 굉장히 많이 모아주고 이런 것들이 그 아름다운 연대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거 외에 그 다음에 많은 다양한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대동세상의 정신을 광주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18 있기 전에 77년도, 78년도 이럴 때는 이제 거의 가족 헌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헌혈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식으로 그렇게 헌혈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5.18 때는 정말 내가 누구를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광주 시민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서 헌혈차 앞에 큰 대열을 이루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감동이죠.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놓치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책임감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 된다 이런 거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거를 하나 됐다고 얘기하는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나는 시위를 하는데 가담하고 또 그 의약품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는 헌혈을 해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자발적인 운동. 그때 광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합했던 한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정말 세계적인 민주화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소중한 국민이 주인을 찾는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 훌륭한 역사를 일부에서는 왜곡하고 있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고 역사의 현장을 한번 와서 보시면 그 민주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5.18이 이제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저희들이 생각에는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고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헌혈자 모집에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헌혈자들이 내가 모르는 누구한테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헌혈을 한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그때 생기지 않았는가. 헌혈자 모집이 그 이후로 훨씬 헌혈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혈은 이제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무상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헌혈 운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으면 더 좋겠고 혈액사업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서 의료가 발전하면 할수록 거기에 발맞추어서 적시자 사업이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을 떠나 역사의 큰 현장이었죠. 내 직장이었던 걸 떠나서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사적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